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중국의 꿈 이야기 4가지, 한단지몽, 화서지몽, 남가일몽, 운우지몽 이야기를 모아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단지몽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노생이 한단으로 가다가 꾼 잠깐 동안의 꿈 이야기에서 한단지몽이란 말이 비롯되었으며 인간의 부귀영화나 공명, 인생의 연고성쇠가 한바탕 꿈같이 부질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당나라 때 전기소설의 대표작인 침중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의 일이었다. 여웅이라는 도사가 한단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노생이라는 선비와 한방을 쓰게 되었다. 산동에 살고 있다는 노생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 살고 있다며 자신의 고단한 생을 여웅에게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꿈이라고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틈에 졸기 시작했다. 여웅이 자기 보따리 속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뚫린 청자베개를 꺼내 베고 자라고 주자 노생은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때 주막 주인은 좁쌀을 씻어 솥에 넣고 밥을 지으려 하던 중이었다. 노생이 비몽사몽간에 베개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니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고래등같이 커다란 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에게 인사를 드리니 주인은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이 집의 주인은 삼공의 벼슬을 지낸 최씨 명문가의 자손이었다. 이 집에서 며칠을 보내는 사이에 자신을 좋게 본 집주인의 권유로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으며 운이 닿았던지 과거에도 급제하였다. 그리고 절도사가 되어 변방의 오랑캐를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우고 장관으로 승진하여 장안으로 부임했다. 노생은 이후에도 순조롭게 승진하여 10년간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어느 날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노생은 신문장으로 끌려가면서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았다면 이런 억울한 누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벼슬길에 나갔던가. 옛날 누더기를 걸치고 한단의 거리를 거니던 때가 그립구나. 라고 말하며 자결하려 했으나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신문을 받은 결과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변방으로 유배되어 여러 해를 살다가 모든 것이 모함이었음이 밝혀져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 노생은 모두 고관이 된 아들 5과 10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려는 찰나 기지개를 켜며 깨어보니 꿈이었다. 옆에는 여웅이 앉아 있었고 주막집 주인이 짓고 있던 좁쌀밥이 아직 뜸이 들지 않았을 정도로 짧은 꿈이었다. 노생은 짧은 꿈으로 온갖 영욕과 부귀와 죽음까지를 다 겪은 것이었다. 여웅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며 말을 건넸다. 노생은 욕망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해준 여웅에게 감사하고 한단을 향해 떠났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화서지몽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 전설상의 인물로 여겨지는 황제가 화서씨의 나라에서 꾼 꿈이라는 뜻의 화서지몽의 이야기는 좋은 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열자 황제편에 이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황제는 즉위 15년이 되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받들고 있는 것이 기뻐 더욱 건강해지려고 노래와 춤으로 귀와 눈을 즐겁게 하였으며 맛있는 음식으로 코와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도리어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색이 검어졌으며 희노애락원의 5가지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까 걱정한 황제는 다음의 15년은 듣고 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지혜와 힘을 짜내어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다. 그러나 더 몸이 수척해지고 5가지 감정을 더욱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탄식하며 궁전에서 물러나 중신들을 멀리했다. 그리고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식사를 줄였으며 저택에 들어박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3개월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낮잠을 자다가 화서씨의 나라에 놀러가는 꿈을 꾸었다. 화서씨의 나라는 제 나라로부터 거리가 몇천만 리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몸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정신만이 놀러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나라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없었고 자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백성들은 좋고 싫어함이나 욕망이 없이 순리대로 살았으며 일찍 죽는 사람이 없었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었으며 사랑과 미움이 없었다. 저항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이득과 손해가 없었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없었으며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었다. 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았다. 상처나 아픔이 없었고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자유스러웠으며 아름다움과 추함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했다. 산과 골짜기도 가는 걸음을 막지 못했으며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황제는 꿈에서 깨어나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근신들을 불러놓고 꿈 얘기를 해주면서 말했다. 나는 3개월 동안 틀어박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를 깨달으려고 생각했지만 도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도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경들에게 말로는 일러줄 수가 없구나. 황제는 다시 정무로 돌아와 28년 동안 천하를 잘 다스려 화서시의 나라처럼 만들었다. 황제가 승하하자 백성들이 울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그 울음이 무려 200여 년이나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이야기는 남가일몽의 이야기입니다. 회나무 아래의 개미굴인 괴한국의 남가군에서 태수 벼슬을 하는 꿈을 꾼 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는 남가일몽의 이야기는 당나라 사람 이공좌가 지은 전기소설 남가태수전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인생의 덧없음을 순우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우분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좋아해 술에 취하면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가끔 했다. 어느 자신의 생일날 회나무 아래에 술자리를 차려놓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대취해서 쓰러지자 친구들이 그를 집에 들여다 행랑에 눕혀놓았다. 그런데 보라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은 괴한국 왕의 명을 받고 온 사자들인데 순우분을 모시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순우분은 사자들을 따라 마차에 올랐다. 마차는 회나무 아래의 큰 굴 속으로 들어갔다. 굴 속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수십 리를 더 들어가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번화한 성읍이 나타났는데 성문에 대괴한국이라는 금색 현판이 걸려 있었다. 순우분은 영접 나온 승상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 왕을 아련하고 그 자리에서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부마가 되었으며 남가군 태수로 임명되었다. 순우분은 남가군에 부임하여 30여 년 동안 백성들을 잘 다스려 위로는 왕의 총애를 받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집에서는 오남 이녀를 두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달라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순우분은 군대를 거느리고 달라국의 군대를 맞아 싸웠지만 대패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 부인도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낙담한 그는 관직을 사직하고 도읍으로 올라왔다. 도읍에서 순우분을 따르는 세력이 날로 커지자 왕이 불안을 느끼고 순우분에게 이렇게 권했다. 그대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으니 잠시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자네의 자손들은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3년 후에 사람을 보내 그대를 맞이해 오겠네. 순우분이 어리둥절해하자 왕은 다시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원래 인간 세계의 사람이니 여기에 오래 있을 수는 없네. 순우분은 할 수 없이 2명의 보라색 옷을 입은 사자의 배웅을 받아 동굴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니 행랑에서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하인은 정원을 쓸고 있었고 친구들은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순우분이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모두 기이하게 여겨 회나무 아래, 즉 괴나무 아래를 파보니 커다란 개미굴이 하나 있었다. 거기에 개미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커다란 개미 2마리가 있었다. 그곳이 괴한국의 서울이었으며 커다란 개미 2마리는 국왕 부부였던 것이다. 또 하나의 구멍이 남쪽까지, 즉 남가 쪽으로 뚫려 있어 파들어가니 개미떼가 또 있었다. 그곳이 순우분이 다스리던 남가군이었다. 순우분은 원래대로 구멍에 흙을 덮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밤에 내린 비로 개미굴은 허물어지고 개미도 없어졌다. 그는 남가군에서 태수로 지내던 시절에 헛된 꿈과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도문에 귀의하고 주색을 끊었다. 3년 후 정축년에
47세의 나이로 집에서 생을 마쳤는데 그 해가 바로 괴한국의 왕이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3년이 되는 해였다. 마지막 이야기는 운우지몽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망쳤다고 비난받은 초나라 회왕의 꿈에서 유래한 운우지몽 또는 운우지정이란 말은 남녀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송옥이라는 사람이 쓴 문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나라의 경양왕이 신하 송옥과 함께 운몽의 누대에서 논일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멀리 고단관 위에만 구름이 몰려 있는데 구름대가 갑자기 이리저리 몰리면서 호련히 모양이 바뀌는 등 변화가 끝이 없었다. 이에 송옥이 저것은 바로 조운의 기운이라며 조운에 얽힌 얘기를 왕에게 아뢰었다. 오래전 선왕인 회왕께서 고당에서 논일다가 피곤하여 잠시 낮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속에서 무산에 산다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 왕께서도 고당에서 논이신다는 말을 듣고 잠자리를 받들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무산 남쪽의 험준한 곳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 양대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묘당을 짓고 이름을 조운이라고 한 것입니다. 당나라 시인 이상은은 초궁이라는 시에서 회왕이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리고도 한가로이 무산으로 유람이나 다니면서 신녀와 운우지정이나 나누는 꿈을 꾸고 그것도 모자라 더 자주 만나지 못함을 한탄했다고 통렬히 꾸짖은 바 있습니다. 회왕은 전국시대 종행가의 한 사람이었던 장희의 가머니설에 속아 초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자신도 진나라에 억류되어 쓸쓸히 객사한 인물이니 이상은이 시를 통해 한탄할 만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꿈 이야기 4가지를 모아서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